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단원 산업화 도시화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산업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 농업 중심이었던 사회가 공업 중심의 사회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요. 산업화로 인해서 이런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촌락에서 이동하여 도시로 향한다를 네 글자로 이촌향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화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는데, 도시화라는 뜻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도시화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도 도시화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많아지는 현상도 도시화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도시화를 살펴보면은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은 세 곳이 있죠.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런 수도권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동 쪽에 있는 바다 근처에 있는 부산 같은 곳 있죠. 이런 남동 임해 지역의 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바다 쪽에 공장이 있으면은 수입하기가 쉽죠, 무역하기가. 그래서 이쪽에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현재 도시화가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를 통해서 도시로 가고 있는 인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를 찾아서. 그럼 도시화 곡선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프 왼쪽에 도시 인구 비율은 같이 볼게요. 도시 인구 비율이 60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나라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60명이 도시, 40명이 촌락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는 뭐 한 30% 정도면은 촌락에는 30명, 도시에는 30, 촌락에 7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이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고 촌락에 거주하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도시로 인구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의 한 7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도시 인구 비율이 70이면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도시에 70명, 촌락에 30명. 이제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서 도시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종착 단계가 되면은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이제 도시화 속도는 이렇게 완만하게 느려지게 되겠죠. 도시화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발달되게 됐냐면, 도시는 기원전 3500년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4대강 유역 쪽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강 쪽에서 왜 도시가 형성될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농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강 주변에서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수도권, 그 다음에 뭐 부산 이런 대도시들, 포항, 울산 등의 신흥공업국들이 성장하다가 이제 1980년에는 대도시 서울 인구가 너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인구 그 다음에 기능, 뭐 군사 기능, 행정 기능 이런 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위성도시, 인공위성처럼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하고요. 199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도시인 신도시가 역시 인구 분산 목적을 위하여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가 커지죠. 그래서 도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주거지와 직장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직장은 있지만 집은 성남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거지와 직장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 내부 지역도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시 내부가 중심 업무를 맡는 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토지 이용 같은 경우에도 땅값이 비싸지니까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파트를 세운다든지 이런 집중적으로 토지 이용을 사용하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요. 녹지 면적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선 교회화 현상은 뭐냐? 대도시 인구가 너무 이제 기능 시설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인데, 예를 들자면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남으로 이사 가는 것,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을 교외화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외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도시랑 주변 지역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겠죠. 출퇴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의 큰 대도시 권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원래 도시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맨 위는 서울의 그림인데, 서울 지도인데, 이런 도시가 있으면 중심이 가장 비싼 땅이고 중심이 되겠죠. 왜냐면 이 중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나 접근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고 백화점이나 대기업 본사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고 살기에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발달돼 있고 주거 기능은 도시 중심에서 이사를 간다. 주변 도심이 아닌 이 외곽 지역 쪽에 보통 주거 기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은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상주 인구, 즉 항상 살고 있는 인구는 당연히 주거 지역에 있겠죠. 여기 이 도시 중심을 일하러 오는 인구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은 도심에서 하고 집은 이 외곽 지역 가가지고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심과 외곽 지역이 있으면은 주간 인구, 낮에는 도심의 인구가 많아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래 그림처럼 낮에는 도시 중심에 사람이 있다가 밤이 되면은 다 퇴근하면서 빠져나가 버려요. 이거를 비어있다, 빌공을 써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퇴근이 많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도심으로 출퇴근하면서 많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어요. 도심이 너무 기능이 또 이제 많다 보니까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교통이 발달한 곳에 이런 식의 부도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것은 비슷합니다. 상업 업무 기능 발달해 있고요. 외곽 지역, 이 지도에서는 이런 말 그대로 외곽 쪽, 여기에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단지, 아파트 등이 있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공업단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는 외곽 지역 쪽에 학교도 많게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면은 중심이 가장 고층 건물이 있고 해야 되는데 세종은 좀 특이 케이스예요. 이 세종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6개의 생활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보통의 도시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은 여가 시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다 보니까 그다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예전에는 1차 농업 중심이었다면 이제 2차 공업, 3차 서비스업 이런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직업이 다양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고요.